영등포 백종원. 진짜 어떻게 직영점을 11개를 그렇게 잘 운영하냐. 근데 제가 한 십몇 년 장사를 해보니까 네. 결국 사장의 태도인 것 같아요. 저는 외식업이 발전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네. 첫 번째 너무 쉽게 외식업을 도전을 하는 경우가 맞습니다. 많고, 진입장벽도 낮기도 네, 하고. 두 번째로는 최고가 없어요. 조직에서 내가 정말 같이 갈 사람이 누군가, 아니면 빨리 빼야 될 사람은 누군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경험상 빨리 빼주는 게 최고의 복지예요. 근데 직원과 사장과의 관계도 상식적으로 되고 있느냐가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되고 있느냐. 대표님. 네. 저희가 1부에서 음. 진짜 직원 관리에 대한 어마무시한 어떤 통찰을 많이 얻는 것 같아요.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 네. 2부를 보시는 분들도 또 대표님을 좀 잘 모를 수도 있기 네. 때문에 네. 카메라 보고 짧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계타운을 운영하고 있는 양지삼입니다. 청계타운을 운영한 지는 3년 정도 됐고요. 치킨, 족발, 횟집 다양한 일을 하면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장사에 대한 노하우나 여러분들이 평소에 고민스러웠던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저의 힘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 청계타운이 사실 직영점 11개를 운영한다는 게 네. 프랜차이즈 브랜드로서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 네, 네. 왜 양지삼 대표님께서는 청계타운의 직영점을 무려 11개나 운영을 하고 계신 걸까요? 청계타운을 떠나서 그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게 내 네. 자본이 안 들어가는 스마트한 사업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는 않고요.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하는 건 할 수 있지만 남을 열심히 하게 하는 거는 힘들어요. 네, 그리고 열심히 한들 돈이 남는다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잘 되는데 가맹점 왜 줘요? 이런 사람들이 또 많아요. 제가 청계타운을 만든 이유가 네. 한 10년 했으면 열 몇 번 망하기도 하고 돈도 벌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매출액으로 치면 엄청 많아요. 그렇죠. 근데 실상 주머니에 돈이 엄청 많냐? 그렇지 그렇죠. 않잖아요. 네네네. 우리는 인테리어를 하잖아요. 음. 그리고 한 3년 지나면 또 다 뜯잖아요. 돈 발랐다가 닦아내고 다시 돈 바르고 네. 닦아내고 이런 계속 1년이잖아요. 그래서 생각하기에 장사는 오래 해야지 돈을 버는구나. 하나를 오래 해야겠구나. 네. 롱런하는 브랜드를 내가 지켜봤거든요. 음. 그런데 확장을 바라보는 그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가맹을 어떻게 하면 확장할 수 있는가가 집중하는 게 아니라 가맹점을 주지 말아야 할 사람한테 안 줄 수 있는가. 이 롱런의 비법이더라고요. 대표님 제가 네. 진짜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네. 진짜 인사이트가 넘칩니다. 싸움 구경하면 재밌잖아요. 네. 이렇게 점주 간담회 한번 와보시면 아주 재미난 풍경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네. 싸움도 그런 싸움이 없어요. 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설득해 나가고 또 사장이 그 현장에 있으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요. 그런 점주들하고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사장이 매장에 없어. 그렇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 돌리시는 분들. 점주 간담회조차도 사장이 안 왔어.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대화를 합니까? 맞아요. 프랜차이즈 핵심은 주지 말아야 할 사람한테 안 줘야겠다. 저도 이제 예비 창업자들 많이 만났는데 네. 청계타운은 가맹점을 안 내준다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진짜 심했어요. 네. 처음에는 제가 홈페이지에 띄워놨어요. 우리는 점포의 무리한 확장보다는 기존에 있는 점주와 고객한테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네. 출점을 제한한다. 음. 근데 또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확장을 해야죠. 해야죠. 네. 그럴까? 그럼 내릴까? 내가 좀 너무 건방졌지? 하고 내릴까? 하다 보니까 점주가 매장이 늘어났어. 그렇죠. 근데 생각이 더 강해졌어요. 내 생각이 맞았구나. 우리가 지금 처음에 이 얘기를 꺼낸 게 직영점을 왜 많이 하느냐. 그쵸, 11개까지. 네. 처음에 만들었던 이유도 오래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였어요. 브랜드 오래 하기 위해서. 왜냐면 다 해봤자 또 망하고 해봤자 망하고 하니까 결국에는 오래 브랜드를 가져가야겠다. 좀 비싸더라도 네. 비용이 좀 들더라도 오래 가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아이템을 해야 되느냐. 기존에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만한 것. 세상에 짜장면이 없어질까요? 그럼 안 없어질 거 아니에요. 네. 갈비 없어질까? 안 없어질 거라 생각하겠죠. 그러려면은 좀 우리가 뼈대를 잡아줘야지. 네네. 제대로 된 서비스를 좀 할 수 있게 네네. 좀 해주고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저희가 매장 하나 하면 한 5, 6억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10개 되니까 그 50억 넘게 들어가요. 그렇죠. 투자금이. 네. 점주님이 망하면 가게 하나 망하는 거지만 이 브랜드가 망하면 나는 가게 10개 망하는 건데 그렇죠. 나의 이 제안이 나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는 네. 거를 또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직영점을 11개까지 운영하는 어떤 연유에 대해서 이제 짧게 좀 들어봤는데 한 개 운영하기도 힘든데 2개, 3개, 4개 지금 이제 12개까지 지금 확장을 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를 이제 3가지 정도로 네. 말씀을 좀 해줄 수 있다고 해가지고 첫 번째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람들이
내가 하지 않는 거는 대단한 노하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하지 않는다고. 약간 다르지 않다. 식당을 오픈 처음에 할 때 네. 막 엄마한테 막 전화도 하고 이거 오픈해 뭐해 막 이렇게 그렇죠. 하잖아요. 네. 두 번째 또 엄마 나 또 오픈해. 나 두 번째 매장 네. 오픈해. 아 그래? 아 그 장사 잘 됐나 보지? 막 네. 이러잖아요. 한 10번째 하면은 네. 뭐 한다고 그걸 또 하냐 고생스럽게 뭐 한다고 그걸 또 오픈하냐 막 그래요.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냥 제가 할만하니까 하잖아요. 뭐 대단한 네. 노하우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하나를 하나 10개를 하나 네. 일하는 방식이 좀 바뀌는 거고 자본의 뭐 규모가 바뀌는 거고 이런 건 바뀌겠지만 크게 다르지 않으니 겁은 내지 않아도 돼요. 겁은 내지 않아도 된다. 네, 예, 예. 물론 가게를 여러 개 하려면 자본이 있어야겠지. 네. 둘째는 사람도 있어야겠죠. 근데 우리가 가게 10개 한다고 10개 직원을 한 번에 다 준비하지는 않잖아요. 네, 맞아요. 차츰차츰 예, 늘어가는 거니까. 예. 근데 집중해야 될 거는 내가 가게를 늘리고자 하면 늘어나면은 얇아지잖아요. 얇아지죠. 뭐든. 네. 그러면은 코어도 얇아지잖아요. 그렇죠. 핵심 코어가 약간 좀 쭉 늘어나는 네. 느낌이 들죠. 그걸 준비하셔야 돼요. 아. 늘렸을 때 어떻게 코어를 잡을 거냐. 그리고 늘렸을 때 지금 내 코어가 잡혀 있느냐를 네, 네. 체크를 해야 돼요. 제 존경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제는 두 눈으로 보라고. 가서 정말 이게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내가 확장을 했다고 쳤을 때 우리가 코어를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빨리 확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자본이 돼서 확장을 했는데 근데 보니까 코어가 없네? 빨리 코어를 두껍게 만들 준비를 해야죠. 이거 지금 100% 이해 못 하시는 분들 있을 네. 것 같거든요. 네, 저는 완전 지금 약간 뒤통수한테 맞은 느낌이긴 한데 사례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가게 앞에서 담배를 피고 있어. 네. 그 옛날에는 안전화가 신고 있는데 갑자기 쓰레빠를 신고 있는 직원이 네, 있어. 이거 네.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내 가게가. 그래서 네. 저 항상 비유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사는 집에 가면 깨끗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짐 빼놓으면 뭔가 좀 남루하지 않나요? 이 짐들이? 그렇죠. 남루하죠. 예, 마치 이런 제자리에 있어야 할 것들이 제자리에 있지 않고 없으니까. 이렇게 깨끗해야 할 것들 관리되지 않고 네. 다른 거 쌓이고 이러면 그렇잖아요. 내 가게를 열고 들어갈 때 음. 그런 느낌 들 때가 딱 있어요. 그때가 왜- 약간 어떻게 보면 너무 코어가 어. 느슨해지다 왜- 보니까 구멍이 나 있다라는 예, 느낌을 받으시는 왜 내 가게가 진짜 빼다 놓은 이삿짐 같지? 네네. 그때는 멈춰야 돼요. 일단. 더 확장하는 것보다는 좀 멈춰야 더 돼요. 재정비. 예, 멈추고 반성을 해야 돼요. 일단. 음. 나를 바라보면서. 네. 그리고 정비를 해야 돼요. 근데 너무 이게 저 약간 지금 소름이 돋았는데 저도 지금 이제 이런저런 일들 하면서 최근에 그런 거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네. 오늘도 그런 것 때문에 회의를 하고 왔는데 예. 여기서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완전 공감되네요, 진짜. 이런 얘기 하다 보면 네. 그 목사님이 그 와이프 눈 보고 얘기 안 한다고 하잖아요. 네. 뭐 나는 다 잘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저희도 지금 끊임없이 음. 노력하고 있고 음. 내가 지금 말 뱉은 것도 우리의 당면 과제고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의 방향성을 정말 노력을 하면서 갈 거냐. 그리고 이 시장은 우리를 기다려 줄 거냐. 우리 점주는 기다려 줄 거냐. 네. 생각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진짜로. 그러면 어쨌든 매장 1개나 2개나 11개나 네. 크게 다르지 않다. 핵심 코어가 좀 늘어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약간 미세한 구멍은 생길 수밖에 없는데 네. 오너가 느꼈을 때 좀 구멍이라고 생각이 들면 약간 네. 멈추고 네.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네. 되는 부분. 네. 이거 너무 좋은 얘기 같고요. 음. 그 혹시 지금 매일매일 출근하세요? 매장 11개를 매일매일 가시지는 저요? 않는 거죠. 저는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술을 많이 먹죠. 그러니까 매장에 출근을 하는 모임을 많이 개념보다는 하죠. 예. 매장에 이제 모임을 하면서 어쨌든 네. 간접적으로 어쨌든 보시긴 보는 거네요. 이용해 보죠. 소비자 입장에서 예. 출근 안 하시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출근을 안 하죠.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회사화가 됐으니까 그렇죠. 그냥 우리 브랜드가 고객과의 그 친밀도가 되게 높아요. 네네네네. 칭찬도 많이 오고. 네네. 어. 네. 우리는 특히 손님으로 와서 창업이 네. 이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네. 경험해보고 나서 네. 더 판단하는 네. 경우니까. 그래서 광고비를 별로 안 써요. 프랜차이즈 영업 광고비를. 네네. 손님으로 와서 정말 이런 거 하고 싶다 음. 하면은 음. 표를 내두르지. 이렇게 힘들지 않았으면 안 했다. 그런 분들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고깃집이 쉽지 않잖아요. 다른 업종에 비해서도 그렇고. 저희가 서울 거는 평균 매출액이 한 1억 한 7, 8천, 2억 가까이 되거든요. 네, 1억 7, 8천. 1억 7, 8천 팔면은 네. 물만 팔아도 힘들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어쨌든 그 다르지 않음을 네, 좀 네, 설명을 해드렸고, 네. 그럼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직영점 11개를 관리하는 어떤 핵심적인 사항 중에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사장인 것 같아요. 사장. 예, 하나, 두 개, 세 개 매장이 계속 늘어나면서 네, 네, 네. 정책이 너무 많이 바뀐다거나 규율. 규칙이 너무 많이 바뀐다거나 혹은
사장의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기분이 정책으로 이어진다거나 변덕이 어. 죽 끓듯이 하시는. 장사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그래요. 또 장사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왜냐면은 고객들이 뭘 원하는지 캐치할 수 있는 맞아요. 거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예민하겠어요. 네. 야 그거 하지 마. 야, 이거 치워. 야,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일부에서도 약간 이 내용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직영점 11개를 관리할 때도 그런 어떤 세부적인 정책이나 규율들이 계속 오너의 어떤 마인드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거는 좀 약간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거의 그게 덕이죠. 왜냐면은 내 감정선과 업무가 좀 밀접해지는 거를 좀 경계를 해요. 근데 그거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대단한 거네요. 이번에 회사화가 되면서 네. 뭐가 차이점이 있냐. 음. 내 맘대로 하면 돼서도 안 되고 네. 되지도 않아요. 다 내 맘대로 되는 거 없어요. 근데 내 맘대로 하시는 사장님들이 네. 나중에 이제 어떤 뭐 외연의 확장이나 이런 게 됐을 때 내 맘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스스로 약간 또 자괴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내 네. 사업체인데 네. 약간 그런 게 좀 들진 않으셨나요? 다른 데 가서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데 있잖아요. 아. 예, 예를 들어서 뭐 집에 가서 내 맘대로 하든지 산에 가서 내 맘대로 네. 뭐 올라가든지 뭘 하든지 네, 그런 것들은 좀 분리를 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약간 키워드로 따지면 약간 변덕이 네. 심하면 안 되는 거네요. 네, 왜냐하면 정해진 규율이 좀 지속이 돼야 되는 거고 너무 네. 세부적인 게 조금 계속 바뀌다 보면 네. 기준점이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 뭐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음, 내가 생각하는 나의 철학은 무조건 지켜야 돼요. 네. 그거는 타협을 하면 안 되는 거고 음, 그게 아닌 다른 것들은 서로 회의도 할 수 있는 거고 네. 논의 과정을 거칠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5개 이상 할 거면은 회사 같아야지 이제는. 네. 제가 음. 이건 뭐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해보니까 음. 현상들이 있어요. 내가 변덕을 부리면 그나마 조직에서 나와 제일 소통이 많이 되는 네. 뭐 B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네, 네, 네. 그 사람이 나하고 똑같이 행동을 해요. 그리고 거의 반대파도 생기고 그러니까 음. 직원의 30% 나가기도 하고 어떤 직원은 직원들한테 한 6천만 원을 빌렸어요. 직원이 직원이 직원들한테 이렇게 도와요 10명한테. 나도 몰랐어요. 네. 근데 정신 차려보니까 이런 이슈들이 막 터진 거야. 그런 일이 분명히 벌어져요. 머지않은 미래에. 네. 다 벌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남았는데 세 번째 하기 전에 네. 그러면 직영 매장 11개에서 손익 관리 같은 건 어떻게 하세요? 뭐 어떤 엑셀 서식 같은 게 있으신 거예요? 다 있죠. 예. 청기화 타운에서 쓰는. 여러 개의 식당 여러 개를 하니까 네. 그게 하나로 몰리고 이런 것도 있죠. 전반적인. 그러면 그것도 부족 같은 건가요? 우리 엑셀을 쓰면 네. 매출이 오른다거나 뭐 근데 이런. 이제 왜냐하면 직접 만드신 분들도 계시고 네. 아니면 어디서 다운로드 받거나 네. 뭐 돈 몇만 원 뭐 이렇게 주고 사신 분들도 계신데 아 그래요? 실제 외식 시장에서 네, 좀 네. 체계적으로 돌아가는 브랜드에서 사용하는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있으면 네. 좀 더 든든하지 않아요? 그런가요? 그걸 우리 네. 수강생들한테 네. 주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또 강타를 또 잘 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아닙니다. 예. 자, 그럼 세 번째 네, 이 직영점 11개를 관리하는 네. 핵심적인 마지막 이야기. 방금 엑셀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네. 거기 어떤 숫자를 넣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어떤 숫자를 2억을 넣느냐, 뭐 3억을 넣느냐. 그렇죠. 이게 맞아요,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엑셀 서식 정말 제일 중요한 이야기 같습니다. 제가 드린다고 했으니까 네네네. 뭐 잘 쓰시고 네네네. 거기에 좀 더 좋은 숫자를 네. 넣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네. 진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진짜 네. 의미가 있는 말씀이셨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엑셀을 넣어 보면은 음. 뭐 코스트가 뭐 한 40%도 나오고 네. 뭐 인건비가 뭐 한 25%도 나오고 음.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의미 있나요 그게? 관리를 해야죠. 네.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네. 무엇을 관리를 해야 되는지 모르더라고요 보니까. 아. 관리할 것만 하고 나머지 건 관리할 게 없거든요. 아니 인건비가 관리가 되나요? 관리가 안 되긴 네. 하지만 관리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시죠. 저도 점장들한테 야 이번 달 인건비 왜 25%야? 이 매장은 4대 보험을 다 납부합니다. 아 그래? 여기는 왜 안 해? 그러니까 이모가 절대 자기는 4대 보험 안 된답니다. 아 그 말이 돼? 그 관리 돼? 다 달라요. 네네. 다 달라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왜 자꾸 내가 반복을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항상 엑셀표 다음 달 5일 혹은 뭐 10일 나오잖아요. 네.
그럼 이번 달은 뭐 몇 프로 남았다, 뭐 20% 남았다, 그렇죠. 뭐 신나요. 네. 근데 실상 그 통장에 들어오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어. 왜냐하면은 영업일이 다르잖아요. 영업일수가 다르니까. 은행에서 하는 영업일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계산이 안 맞지. 네. 네, 그러니까 수치 어떤 자체가. 달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넘는다고 가정했을 네. 때 어떤 달은 1,500만 원이 남고 그렇죠. 어떤 달은 500만 원이 네. 남고 이래요. 네, 네. 근데 우리는 숫자를 보고 20% 남았대. 야, 20% 남았네. 야, 오늘 좋은 거 먹자. 뭐 이러고 아, 맞아요. 5% 남았어? 네. 야, 이건 어떻게 되는데? 음. 근데 그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고기를 구워주라고 시켰잖아요. 네. 서빙 이렇게 해라. 다 뭐 일을 하잖아요. 그릴링도 해주고 네. 셀프로 안 하고 다 이제 해주는 걸로 만약에 네. 시트를 네, 만들었다.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관리해요? 예를 들어서 적정히 관리하면 되잖아요. 적정히 어떻게 해? 오늘 매출이 뭐 250이면 250에 맞춰서 세팅을 하고 200밖에 안 나오면 임금을 줄이면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줄여? 일 나온 사람을 가라 그래? 네, 네, 네. 우리가 인건비를 관리할 수 있는 거는 알바와 직원의 비율만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비율만. 네. 그 식자재 코스트도 네. 20%의 수익률로 측정을 했다. 1년 지나면은 3% 떨어져요. 그렇죠. 1년 또 지나면 3% 또 떨어져요. 네, 네. 그러면은 2년 지나면 6%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때부터 우리는 막 관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 남았을 때는 관리 많이 안 해요. 네, 남는 게 적정하네. 줄어드니까. 줄어들면 그때부터 막 눈빛이 바뀌어요. 바뀌죠. 그래서 막 닥달하기 시작해. 코스트 적정해. 네, 네. 물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막 되는 걸 어떻게 해? 음. 그렇다고 양을 계속 줄여? 그럴 수 맞아요. 없잖아요. 그럴 수 없죠. 할 수 있는 거는 적정 재고량만을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기후를 관리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불가항력이죠. 부추는 비가 오면 3배도 올라요. 바질은 10배도 올라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걸 안 쓸 수도 없고. 안 쓸 수도 없고. 적정한가 적정하지 않냐만 관리해야 된다. 다만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적정 가격을 받을 수 있는가? 적정 가격을 받으면서도 이 정도의 매출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런 네, 고민은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대표님의 오래전 어떤 콘텐츠들을 제가 좀 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브랜드를 내가 만들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한 문장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었거든요. 그러니까 판매가를 올릴 수 있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라면 네. 세 번째 말씀하셨던 네. 관리할 게 없다라고 하는 게 네. 약간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웃긴 게 대표님 직영점 11개를 관리한 핵심적인 뭐 이야기라고 하면은 직영점이 1개 있을 때는 이렇게 하고 2개 있을 때는 이렇게 하고 3개가 되면서 요렇게 해야 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기대하고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오히려 더 그런 내용을 아예 그냥 필요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 이런 건 네. 있어요. 가게 하나 있을 때는 열심히 하고 네. 2개 있을 때는 조금 덜 열심히 하고 그 3, 4개 되면은 이제 사장이 이제 외부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직원들은 조금씩 변해가고 5개, 6개 되면 직원들이 가게 앞에서 담배 피기 시작해요. 세대바스 끼고 다니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제 직원이 한 20% 나가요. 네. 그리고 그 중에 창업자도 나오고 맞아요. 또 누가 빼가기도 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매장이 한 2개, 3개 정리돼요. 그럼 그때부터 가게 늘릴 거냐 안 늘릴 거냐 판단을 해야 돼요. 네네. 늘린다. 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잘못했길래 나는 빠꾸를 했을까? 분명히 분명히 빠꾸를 하게 돼요 한번. 그렇죠. 예, 바로 이렇게 가는 사람 거의 없어요. 네네. 이제 그때부터 나의 어떤 그 가설이 나오게 되는 거고, 내가 이걸 잘못했나? 네네. 저걸 바꿔야 됐나? 생각한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다 제가 10몇 년간 경험을 쌓으면서 그렇죠. 냈던 거기 때문에 대부분 제 말이 맞을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대표님이랑 콘텐츠를 딱 2개 찍으면서 느끼는 게 이게 사실 한 30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2개 콘텐츠를 합쳐도. 그래서 강의 기획을 할 때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대표님이랑 짠 커리큘럼을 가진 그런 내용들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양지삼 대표님의 또 다른 이야기가 좀 궁금하신 분들은 9시간 정도로 좀 강의를 하실 계획이시기 때문에 많이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 얘기해 주실 거죠? 물론 다 얘기를 해드려야죠. 네. 제가 청계화타운이라는 브랜드를 결론적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네. 저도 가게 한두 개 할 때 정말 멋있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형이나 대표님을 눈으로 이렇게 봤어요. 그 사람이 네, 어떻게 네. 행동하는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그걸 정말 많이 네, 봤거든요. 네, 네, 그리고 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음. 크게는 어떻게 손짓을 하는지 말투는 어떤지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너무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네. 제가 뭐 온전히 다 내어드리고 또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그렇죠. 사람들하고도 굉장히 많이 자극을 받거든요. 맞아요. 에너지가 장난이 아니죠. 예. 그런 분들. 저도 이제 대표님하고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느끼는 게 진짜 좀 다르다라는 걸 느끼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긴 시간 이렇게 또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강의에서 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